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오늘 와주신 분들께 질문을 먼저 드릴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마이크가 3개인데 돌려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촬영 감독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 엔도의 꿈 촬영 감독을 맡은 박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두의 꿈에서 앵두 역할을 맡은 김지원입니다. 내 몸이 증거다 출연자이고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안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더랜드에서 여울 역할을 맡았던 신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더랜드를 쓰고 연출한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들이 사는 마을 쓰고 연출한 안선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들이 사는 마을의 진주 역할을 맡았던 손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영사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QR코드가 안 뜨는데 네, 이따가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면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질문부터 드려볼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앵두의 꿈 박성민 촬영 감독님과 김지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이제 세 친구가 같이 옥상 위를 달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클라이막스처럼 느껴졌고 또 촬영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호흡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 이 장면 촬영하실 때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었는지랑 그다음에 김지원 배우님이 이 장면에서 연기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옥상에서 3명이 같이 이제 그리면서 달렸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컷이 저희 앵두의 꿈 영화에서 그 3명이 같이 웃으면서 어떤 노는 그런 모습이 처음 담긴 컷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도 제일 후반부에 나오는 컷이고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저와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가장 바랬던 그 3명의 분위기가 바로 그 컷이었어서 가지고 그 컷을 처음에 시나리오 썼을 때도 생각을 해두고 작업을 계속 해왔던 컷이어서 좀 많이 환상 같은 느낌? 좀 많이 이 친구들이 항상 상상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좀 컷을 짰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른 친구들이랑 셋이서 같이 어쨌든 영화상에서는 셋이서 같이 이렇게 어떤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보여지는 장면이니까 일단 약간 그거 촬영을 하면서도 약간 되게 재밌었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보여주고 싶었던 면은 정말 어쩌면 애들의 순수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을 조금 약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았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씩만 드리고 이제 관객석으로 넘겨보도록 할 텐데요. 내 몸이 증거다 출연해주신 안현진 활동가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제 현진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 되게 우리 사회가 진짜 여성이 본인의 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이나 의학, 사실 그 외의 분야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자신조차도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국내에서 이제 여성 개개인들이 해준 문제 제기와 그리고 여성환경연대로부터 촉발된 그런 담론들로 인해서 그런 인식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그렇다면 국가와 기업은 여성의 신체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런 인식의 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점이 궁금했거든요. 사실 영화 마지막에서 제시되고 있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환경연대에서 조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너무 꼼꼼하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만 질문이 어려운 것 같은 기분 탓일까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네. 사실 저는 한국의 정부라든지 기업은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2024년 아니지? 2024년인가요? 2023년에 작년에 한국 생리대 500종이 넘는 생리대 가격이랑 광고를 모니터링 했었어요. 저 영화에 등장하는 광고들 보면은 일단 생리라는 표현 쓰지 않죠. 마법이라든지 뭐 산뜻해요, 뭐 그날에 좋아요,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한국 사회 기업이 생리대 기업이 생리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이 2017년이었고요. 이제는 생리대 광고를 모니터링하면 월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곳들도 있고 이 영화만 해도 파랗게 묘사됐던 월경혈이 지금은 대부분의 생리대 광고에서 빨간색으로 정말 피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여성의 몸을 재현하는 방식 또한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어 감에 따라서 좀 변화한다는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고, 다만 영화에서도 그렇고 영화라기보다는 사실 뭐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겠죠. 현실에서도 그렇고 이 내 몸이 증거자가 드러내는 것들, 그리고 일회용 생리대 문제 제기가 드러낸 것은 한국 사회 이 정부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과학은 중립적인가, 과학은 객관적인가 하는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이나 의학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절대적인 중립이나 객관성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또한 어떤 인간의 남성 편향적인 사고 혹은 성차별적인 사고를 반영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일면의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의 단계 혹은 현재가 성중립적이지 않더라도 혹은 성차별적일지라도 인간의 사고를 반영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정부도 바뀌고 의학도 바뀌고 과학도 바뀌는 것 같아요. 2017년에는 저런 결과가 나왔지만 2022년에는 정부가 끝끝내 생리대 속에 있는 화학물질이 월경통의 증가라든지 월경혈양의 변화라든지 외음부 가려움증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생리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뒤늦게서라도 하게 되었던 것, 그리고 코로나 백신 맞았을 때에도 월경혈 과다출혈이 된다든지 하는 월경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부작용의 종류 중 하나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성들 몇만 명이 그것들을 청원을 하고 함으로써 코로나 백신 부작용 중에 월경 증상이 인정이 되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현재가 어떠한가를 질문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바꿔나가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월경통이라는 것이 이제 인류 절반이 크고 작게 다들 겪는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의학과 과학이 중립적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금 이때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말씀해주신 대로 광고나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더랜드 이지용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 텐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뭐 할리우드에서도 그렇고 이민 1.5세대에 대한 영화들이 다수 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민 1.5세대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머물고 있던 가족과 만나는 이야기가 저는 되게 새롭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이런 소재를 영화화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네, 사실 마더랜드는 제 첫 영화고 제 것 되게 개인적인 지점에서 출발했는데요. 저는 사실 자매가 없고 외동인데 제가 이제 10살 때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미국에서 살고 싶어 질문을 하셨고,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면서 뭔가 미국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시면서 그냥 살짝 들떠 보이셨던 얼굴을 보고 그냥 제가 나는 갈래라고 했고, 물론 너무 좋은 지점들도 있었지만 타지에서 자라면서 되게 제 나름대로의 되게 외로움과 버거움과 싸우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살 때 가서 이제 21년도에 17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제 주체적인 선택이었고, 그랬을 때 물론 그 순간 내가 선택을 한 거지만 이제 뭐 어쨌든 부모님이 선택을 하셨고, 그렇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다 제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내 삶에서 내가 겪었던 외로움이나 버거움을 조금이라도 조금 누가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여울과 가을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이제 이게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사실 못하면서 봤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여울과 가을이라는 두 인물이 되게 어떤 감독님의 양면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여울 역할 연기해주신 신현재 배우님께 질문 드리자면, 이제 마더랜드 같은 경우에 두 주인공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하나의 언어로 연기하는 현장이랑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두 언어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연기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어렵고 또 어떤 점에서 좋은 점이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은 약간 어느 정도로 발음을 해야 될지가 사실 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또 공부를 좀 잘하는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는데, 근데 이제 너무 약간 발음이 너무 가을이랑 비슷하게 좋으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막 너무 못하는 척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를 찾는 거에 있어서 감독님이랑 몇 번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새로웠어요. 어쨌든 영어로 대사를 하고 저도 영어로 대사를 하지만 또 가을에도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언어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들이 사는 마을로 넘어가 볼 텐데, 안선유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자면,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새들이 사는 마을 오늘 상영된 버전이 컬러 버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기 전에 흑백 버전의 새들이 사는 마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컬러 버전으로 다시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감독님이 처음에는 어떤 의도로 흑백으로 영화를 만드셨다가 이제 다시 컬러 버전으로 만들게 되셨는지 그 의도가 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팀원들도 되게 궁금했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데 흑백이었다는 사실은 관계자님들만 알고 계신데, 네, 처음에 이제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을 한 거는 컬러부터 이제 했었고, 촬영도 사실은 컬러로 촬영을 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좀 난항을 많이 겪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영화가 교차로 이제 조나단과 남조의 이야기가 교차로 진행되는 데다가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표현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관객들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집에서 덜어낸 부분도 굉장히 많고 조금이라도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컬러도 흑백으로 바꿨었고, 이제 진주와 남주와 진주의 이 언덕을 오르는 길, 내려가는 길, 이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컬러로 이제 좀 더 그나마 지금 보신 게 친절하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원래 더 불친절한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 원치 않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손예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자면은 제가 영화 보고 나서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봤거든요. 같이 보고 나서 이제 물어봤던 게, 만약에 너네한테 애인이 진주가 남조한테 했던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해, 내가 너한테 날개 달아줄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배우님도 이 영화의 대본을 받아보시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어떤 진주의 어떤 캐릭터를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그러면 반대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네, 궁금했거든요. 그 질문을 받는 저의 상태가 그 진주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남조의 상태인 거죠? 남조의 네. 남조의 상태인가요? 저희가 영화를 찍으면서 그 진주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사실 어떤 의도를 담고자 했던 부분도 있고, 의도보다는 조금 더 어떤 일부의 관객분들에게는 좀 저의 어떤 말과 뭐 이런 뭐 제안들, 영화 속에서의 제안들 같은 것들이 되게 의도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진주의 역할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고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 촬영에 임했고, 사실 편집 과정에서도 감독님이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고, 제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또 땡큐죠 뭐. 근데 조금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그 남조의 입장에서 진주의 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말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어떤 나의 과거와 꿈, 그리고 현재가 뒤섞여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의 남조였거든요. 그래서 마냥 기쁘거나 행복하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또한 또 일부의 나의 마음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기쁘기도 할 것 같고, 글쎄요, 딱히 뭔가 100%의 어떤 기쁨이다, 뭐 100%의 거절이다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대답이 이상해. 네,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 가져다 드릴 거거든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누가 질문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저기 뒤에 네. 새들이 사는 마을의 질문인데요. 그 마지막에 5번째 규칙을 잊지 마 했는데 재빠르게 지나가면서 5번째 규칙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을 저희가 상영을 그래도 작년부터 여러 번 했는데 처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이거 끝나면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남조가 오 하고 어떤 길은 다시 하고 이제 뒷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영화가 끝이 나는데 의도적으로는 이 마지막은 보는 사람들이 각자의 대답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그 5계명을 기억하라는 말과 각자의 대답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고 저는 제 개인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너무 궁금해져 버렸기 때문에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남조도 조나단도 둘 다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영화를 만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왔던 길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앞에 2번째.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더랜드에서 그 가을이 동생 이름은 가을인데 그 언니의 이름은 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도 겨울도 아닌 여울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도 궁금하고 또 마더랜드라는 제목도 엄마의 땅, 엄마의 고향 같은 느낌인데 그런 제목을 지은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새들이 사는 마을 감독님께는 영화 전체적으로 그 까마귀 길이라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영화를 기획할 때 어떤 이 공간을 먼저 염두에 두신 건지 좀 궁금하고 또 질문이 있는데 앵두의 꿈 그 앵두라는 이름이 너무 귀엽고 뭔가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은 안 계시지만 뭔가 이름을 장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배우님과 나누셨다면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혹시 그런 걸 듣지 못했다면 앵두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런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3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3개 맞나요? 네. 어떤 분이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제가 정할게요. 김지현 배우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한테 정확히 앵두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이제 약간 앵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상큼하고 되게 귀여운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약간 그대로 캐릭터에 녹아났으면 하는 마음에 앵두라는
이름을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정말 앵두의 꿈도 그렇고 앵두라는 그 이름 자체가 흔하지는 않으니까 약간 저도 약간 시나리오를 읽을 때 다른 이름이었다면 그냥 했을 대사를 앵두라는 이름을 가져서 조금 더 뭔가 통통 튀면서 말하게 되고 그런 게 약간 의식하면서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지윤 감독님. 네. 네, 사실 여울하고 가을이 비슷한 여울이 이제 여름, 겨울이 맞고 그래서 뭔가 이름을 통해서도 이 둘이 되게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어떤 한순간으로 인해서 그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더랜드도 사실 여우 이제 보통 마더랜드가 이제 그 보통 쓰이는 이제 의미는 이제 모국이라는 뜻인데 이제 가을의 입장에서는 17년 만에 모국으로 돌아온 것이기도 하고 또 여울과 가을이 자매가 그 마더랜드 엄마의 땅으로 돌아가서 마더랜드 그 엄마가 남긴 어떤 유산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엄마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마더랜드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선유 감독님. 네, 그 새들이 사는 마을은 한남 3구역의 재개발 예정지였고 지금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 곳에서 촬영이 됐었고 영화 이야기보다 공간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언덕에서 오랫동안 살았었고 캐스팅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예원 배우님도 거기서 살았던 적이 있으시고 또 주인공이셨던 오지우 배우님도 저랑 같이 그 언덕에서 오랫동안 지냈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언덕이 사라지기 전에 촬영을 해야겠다는 게 더 먼저 이 기획의 시작이었고 다양한 버전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만들어진 버전은 좀 더 개인적인 제가 그곳에서 지냈을 때 어떤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네, 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어떤 분이 용케 QR을 찾으셔서 카톡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새들이 사는 마을에서 언덕을 다 올라간 후에 진주가 남조에게 예술도 이제 부와 백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로또가 되어준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남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을 때 화난 표정처럼 느껴졌는데 혹시 감독님의 의도가 그게 맞을지 그 장면에서 디렉션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네, 저는 그 옥상씬 촬영했을 때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있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디렉팅을 화난 느낌이라고 디렉팅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오지우 배우님께서 해석하신 대로의 표정이었을 거고 화나게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고 제가 말했나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그 마주 보면서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남조의 표정은 물론 테이크 여러 번 가면서 어느 한 테이크에서 지우 배우님이 약간 울컥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왜냐면 실제로 두 분은 그곳에 살고 있기도 했고 그 남조의 그 마음을 지우 배우님이 조금 이해하고 몰입하시면서 그게 뭔가 그 진주의 말이 감동적이어서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약간 실제로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그 제가 상상하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정확하게 지우 배우님의 어떤 의도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화난 느낌이 글쎄요 일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보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이 담겨서 읽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난 표정으로 봤다면 내가 화가 난 것인가?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뒤에. 저는 그 내 몸이 증거다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영화에서도 소송 그때로 돌아가면은 다시 그런 선택을 하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할 수 있을까라는 대사가 있었었고 사실 요즘에는 경기도 힘들고 백리시도 심해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들 지쳐 나가고 있고 예전처럼 행동하기 어려운 사회가 좀 많이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에 나왔었던 월경 시위에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참석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좀 이제 연령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지만 요즘에는 또 그런 흐름을 보기 힘든 것도 좀 사실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모든 일들을 사실 가장 가깝게 겪었고 승리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감정들을 견뎌서 지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나 아니면 앞으로 계속 행동해 나가야 하는 그런 여성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하시고 계시던 평소 생각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그때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 영화의 장희정수 대표님이 이 소송이 끝나고 나서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하면서 굉장히 울먹이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정수 대표님이 참 힘드셨지. 근데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선택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또 많이 저도 했는데 지금 사실 다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일상에서 어떤 막막함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고립되었다 혹은 너무 외롭다 이 상황이 나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때일수록 작은 것을 바라보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큰 희망 말고 너무 큰 변화 말고 내가 만든 작고 소중한 변화들을 기억하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시민사회의 소송들이 10년, 20년 막 대법원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릴 때가 많죠. 근데 질 때가 많은데 저희 소송이 작은 승리가 되어서 어떤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서 주저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작용 제기를 같이 하신 분은 3,900명이지만 이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탄원서를 같이 내주신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셨고 이 고비의 순간순간들마다 같이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신 분들도 몇만 명이 계셨었거든요. 여성들이 나의 경험을 그냥 사소한 거라고 지나치지 않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만들 수 있었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 주변에 그런 아주 작은 승리의 순간들이 정말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고 내 곁에 분명 손잡아주는 누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시절이라면 지금 이 시간을 같이 잘 견디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또 용기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되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또 혹시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 분이
없다면은 이제 소감 들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네, 그 스토리 오브 서울의 강민혁 기자입니다. 영화 바깥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두 분 감독님이 와 계십니다. 혹시 이 서울 여성 독립 영화제에 출품한 이유를 짧게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작품을 통해서 대중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거였다. 딱 이렇게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의 질문 받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출품하게 된 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년째 서울 여성 독립영화제와 함께 하고 있고 매번 처음에는 모르던 영화제였지만 이제 한번 오게 되면서부터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제고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좀 더 따뜻하고 또 작지만 그 안에서 진심으로 이 영화제를 꾸려나가시는 이제 운영진 분들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일단 무엇보다 여기서 보는 영화들이 다 재밌어요. 오늘도 너무 몰입해서 앞에 작품들을 보다가 저희께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네, 일단은 여성 독립영화제가 해나가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네.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관객들에게 누구나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양 끝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사이 어디쯤에서 흔들리는 존재로서 살아간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이 하신 더 먼저 하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네, 저도 너무 동의를 하고 저는 이게 첫 영화고 사실 이제 영화제 여기 이 영화제 너무 처음 오는 거라서 너무 떨리고 너무 설레는데 저는 물론 다른 많은 좋은 영화제들이 있지만 되게 여성들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연대라는 거에 대해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영화제라고 생각을 해서 출품을 했고 또 꼭 오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마더랜드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말은 저도 되게 그 선택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고 제 개인적인 삶에서 선택했던 순간을 되돌아가면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사실 어떤 그런 극적인 순간이 아니더라도 삶에서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해야 할 때 곁에 누군가가 있을 거다고 그러니까 어떤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또 지금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를 봤고 저는 지금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국을 떠나오면서 저는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다 살아가면서 상실이라는 경험을 다 하니까요. 그래서 애도는 완성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또 답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자리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신 관계자분들 감사하고요. 촬영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소감과 인사 말씀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오늘 영화 자체가 너무 다 뜻이 깊었고 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을 저도 최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그런 사건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성 영화제를 통해서 그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게끔 해주는 게 일단은 굉장히 좋았고, 또 저도 많은 것을 알아가고 좀 더 무식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섬세하게 어떤 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주게 되는 그런 영화제고, 영화들을 접해서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작년에도 한번 이 영화제에서 내 방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와서 너무 영광스럽고 항상 여기 영화제로 오면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했지만 선의 역할의 주연이랑 이제 지은이 역할의 수빈이 같이 영화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귀여운 영화 만들어주신 지금 호주에 계신 효민 감독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이렇게 힘든 시간에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독님들, 배우님들이랑 지배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 좀 떨리고 그러네요. 내년에도 이 영화제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이지만 참석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십시일반하면 적자를 메꾸고 이 영화제가 내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제라서요. 네, 그럼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감독님 덕분에 서울 여성독립영화제에 처음 오게 됐는데요. 몇 번의 GV도 하고 상영도 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좋은 작품들과 같이 상영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뭔가 함께 한다는, 영화를 만들면서 함께 한다는 느낌을 되게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저도 계속 이 영화제가 내년에도 꼭 제 졸업 작품을 들고 찾아올 수 있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이고 함께 한다는 걸 느낀다고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공감이 가고, 영화를 여기 극장까지 오는 거는 조금 힘들지만 덥잖아요. 올라오면 일단 영화를 시작하면 굉장히 이 영화들 볼 수 있어서 잘 왔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새들이 사는 마을이랑 이 영화로 감독님이랑 집을 같이 한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막 커피를 마시고 와서 그런가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소감 저도 2년 전인가 여기 그때 영화제 처음 오고 작년에 못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성 영화를 안 찍었구나, 내가 못 찍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분통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올해 작업한 영화들로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고, 오늘 섹션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영화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섹션 하고 보고 오늘 GV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은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살면서 선택지가 A,
B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A부터 Z까지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항상 저희는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 뭐든지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너무 떨려서 그래요. 생각을 하시면서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놀리려고 아무튼 그래서 너무 다들 후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남은 여름 잘 수습이 안 돼. 남은 여름 잘 보내시고 네 오늘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금요일 밤을 보낼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저희 영화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6회 서울여성 독립영화제는 이틀 후인 일요일까지 계속되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